방송쟁이 다 됐다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투자 생활. 하하 호호. 뭐 하신 거예요? 하하호 웃는 거지. 마상. 다시. 안녕하세요. 즐거운 투자 생활. 하하 호호. 홍홍. 우리는 약간 그런 방송을 만들자고. 곰국 같지만 네. 우리고 우리면 우릴수록 이게 돋다 보면 볼수록 주식 시장에 임하는 데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국이면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우려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극적이지 않지만 네. 은은하지만 네. 몸에 좋은 네, 네, 몸에 좋은. 몸에 좋은 몸에 네, 좋은 네. 그런 네. 방송을 우리가 네. 지향하면 어떨까요? 네. 네. 좋아요? 몸에 좋은 하하 호호 홍홍. 오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길래.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주식하면은 모를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워렌 버핏. 네. 워렌 그럼 버핏. 이제 자막에 워렌 버핏 이렇게 또 나가는 거죠? 방송쟁이 다 됐다네요. 그렇게 편집해주세요. 워런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정형적인 수식어, 투자의 귀재, 가치 투자의 대가,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해야 되는 사람, 세계 부호 5손가락 아니면 10손가락 안에는 꼭 꼽히는 억만장자, 어쨌든 돈이 무지하게 많은 네. 사람, 네. 선수들에게는 그게 어떤 존재일까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감사하고 감사하고. 근데 잘못 인식되는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고 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하나 해주세요. 일단 감사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내가 좀 뭘 좀 알지 싶을 때마다 이분의 책을 다시 읽다 보면은 오. 아유 저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정말. 아니구나. 진짜 아. 예, 제가 뭘 알면 알 때마다 정말 그 깊이가 그때서야 보이는 그런 멘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나 시중에 투자 서적들은 워낙에 많지만 그분들 중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낸 분들이라는 기준을 넣으면은 일단 아주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갈 거고 기관 투자자로서 정말 많은 돈을 굴리면서 좋은 성과를 낸 분들은 또 상당히 소수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아요. 알려줄 필요가 없죠. 공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쵸. 그리고 버핏도 사실 본인이 직접 쓴 책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랑도 이어지는 건데 어떤 버핏의 투자 방식에 대한 오해라던가 뭐 그런 오해. 게 되게 많은데 네.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의 의사결정 원칙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주주서한이라던가 혹은 주주총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쵸.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위임받아서 네. 내가 이 자본을 잘 굴려보겠다라는 네. 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우리의 재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사항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그 정보를 그 내용을 득하게 되고 본인의 투자에도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투자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에는 고민해봐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였었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로서 한 10년 이상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참고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일 때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아, 그런 네, 면에서. 네, 힘들 때마다 좀 약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전달해 주시는 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네, 저한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근데 고키와 열국이 왜 많다는 거예요? 어떤 네. 면에서? 올 초에 항공주 때문에 버핏도 이제는 좀 감이 감이 떨어졌다. 네. 코로나 직후에 항공주를 좀 대거 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쵸. 직후에 사들였다가 주가가 더 빠지고 그쵸. 그 손해를 보면서 매각을 한 걸로 네. 알려졌는데 네. 버핏이 손해보고 판 주식 많거든요. 일단은 한국에서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 철강회사 손해보고 파셨고 그 이외에도 애초에 벅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자체가 네.
손절을 못해서 그냥 부둥켜 안은 회사거든요. 그래요? 네, 그 예전에 버핏 투자조합이라는 펀드가 있었고 네. 펀드의 개념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펀드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투자조합이라는 게 있었고 버핏은 그 벤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의 투자조합을 차려서 운용을 하다가 그 조합이 일단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고 연평균 한 30-40%씩 계속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수익률을 잘 내다가 나중에 조합을 청산하는데 되게 좋다고 샀는데 물려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 섬유 회사였는데 섬유가 1960년대 들어가면 사양산업이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고 현금도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의 투자 관점에는 적합했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업을 되돌리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청산을 해야겠는데 청산을 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고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투자 조합에 어차피 자기 지분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기 지분의 만큼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벅셔 해더웨이 현물로 받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벅셔 해더웨이의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과정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물려서 그냥 못 팔고 떠하는 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중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 무조건 팔지 말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 그 대표적인 오해예요. 아, 그래요? 대표적인 이게 오해. 오해구나. 네. 주주서한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벅셔가 주식을 영구 보유한다라고 그니까. 오해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팔지 않는 거는 그거는 운용자로서 잘못된 행위고 가격이 맞으면 언제든 팔 수 있다. 근데 그 벅셔가 시장에 있는 주식을 일부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회사를 전체를 매입해서 비상장 회사를 100% 소유로 두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게 비중이 더 크기도 해요. 그 주주서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100% 보유한 프라이빗 컴퍼니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어떤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에서 해당 내용 수정했다. 네, 그렇게 아예 그 주주서 안에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 영구 보유 안 한다. 오해하지 마시라. 팔 수 있고요. 많이 팔았고 손해보면서 파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으로 한 명의 투자자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성과가 이 투자자가 정말 좋은 투자자이냐 아니냐 네. 영향이 있는 투자자냐 아니냐를 네. 판단하는 기준이지 개별 에셋의 성과가 이익을 받냐 손해를 받냐라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저도 뭐 언제나 손해보면서 파는 거 많고 전체 포트의 성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공주의 매각으로 조롱하고 있을 때 벅셔는 애플로 돈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애플로 대박 났다고 기사가 많이 났었죠. 최근에 일본의 상사 기업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상사? 이거 약간 내리막인 산업 아니야? 라는 거에 물음표가 찍힌 거 아니었어요? 사실 상사가 일단 그 업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업이에요. 한국의 상사는 예전에 한국의 물건을 수출할 때 혹은 외국의 물건을 수입해 올 때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수출 수입을 전문으로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필요했었고 네. 일종의 뭐 산업 역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각 회사들이 커지고 글로벌화되고 하면서 그런 입지가 많이 약해지긴 했죠. 일본도 아마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을 텐데 일본의 상사들은 한국보다 뭐 당연히 훨씬 더 오래됐고 그들이 가는 방향은 자원개발 쪽이거든요. 자원개발을 비롯해서 커나갈 수 있는 시장을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같이 키워간다. 스타트업으로 치면 일종의 VC 같은. 그래서 일본의 상사들은 해외의 원자재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투자를 해놨고 일단 버핏의 기본은 그 회사가 얼마나 똑똑하게 사업을 잘 해나가느냐.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역량이 회사에 내재되어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부터 매입을 했다라는 뜻이니까 그 당시에 미중 분쟁이 되게 심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었고 그러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에 대해서 특히나 이 상사 회사들은 그런 원자재들을 그럼 좋은 가격에 잘 매입을 해놨으니까 상사로서의 어떤 자체적인 역량
더하기 원자재가 일시적으로 되게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자원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면은 사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상사 회사들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유가가 오르거나 석탄 가격이 오르거나 그럴 때 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두 가지 업사이드를 동시에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의 상사 회사들은 워낙에 그 기다란 여러 번의 그 부침 사이클을 겪었을 테니까 최근에 이런 다운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겨낼 역량이 충분한 것 같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PBR이 굉장히도 아니고 좀 낮은 편이긴 한데 1 언더에서 한 0.6, 0.8 이 정도인데 ROE를 고려하면 ROE도 되게 낮아요. 한 뭐 5에서 10% 평균적으로 한 7%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은 이게 PBR이 낮다라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에서 이게 되게 일시적으로 낮아져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 그 회사에 내재된 역량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원자재 약세가 장기화되더라도 이 회사들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보는 정도?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는 봐야 알죠, 그죠? 성공할 수도 네. 실패할 수도 투자가 있지만 네. 이런 항상 워런 버핏의 투자는 어떤 그림과 근거를 보고 이 사람이 투자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투자자의 성과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성과. 네. 벅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자기 자본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가. 이게 버핏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버핏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의 성과 지표는 벅셔 해서웨이의 자기 자본 증가예요. 같이.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관계였네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괜찮으시죠? 쑥스럽지만 또 외쳐볼까요? 이거? 네. 시작해주세요. 즐거운 투자 생활. 하하, 호호, 호홍. 다음에 만나요.